은퇴하고 나서 월급이 안 나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그날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퇴직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하고 착잡하던지, 그리고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래서 그날 무엇을 하셨죠? 은퇴 전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 중에서 100만 원을 옛날 급여 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일몰까지 보고 밤늦게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다들 식사도 하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밥상에는 아이들이 모은 돈으로 사온 통닭이 있었지요. 생일상같이 차려놓고서. 옛 생각이 나서 준비를 했나 보군요. 이벤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세대는 익숙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은퇴 기념 이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어색했죠. 뭐 그날 대학 다니는 아들하고 통닭 안주 삼아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애들한테는 미안하다고 했지요. 이젠 능력이 없다고. 사모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다음부터는 없는 돈에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날 아내가 갑자기 제 상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월급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진 않았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가장 감정의 기복이 컸던 날이었겠네요. 그렇죠.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니죠. 이후에 계속 월급날이 기억나던가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을 내 손에 안 잡히고 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월급날이 별다른 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월급날이 가까워지니까 괜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 지나고 나서야 괜찮아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김형래님이 지은 나는 치사하게 은퇴하고 싶다 해서 은퇴한 L씨가 은퇴 후에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첫날을 회상했던 인터뷰 내용을 옮겨보았습니다. 월급이란 게 뭘까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의 주부들은 평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미덕으로 삼아서 만족하면서 살지만 막상 남편의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꼭꼭 담아두었던 아내의 감정이 표출되면서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황혼이혼이라는 극단적 카드도 꺼낸답니다. 남편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물론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사라지는 순간 가부장적인 지위는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의 지위마저 흔들리는 일이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월급이 들어오지 않을 때부터 남편의 위치는 아내와 같아진다면서 그날은 남편에게는 국치일이고 아내에게는 광복절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은퇴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00% 월급에만 의존하는 가계 수입 구조를 가졌다면 은퇴하는 날은 모르긴 해도 공포의 날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월급 상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남편의 권력 박탈을 불러올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조직에서 죽어야 하는 그날을 항시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죽는다고 인생이 끝날까요? 그렇다면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뜻을 가진 은퇴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화두였었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자 부르는 긴 노래, 누가 대신 불러줄 수도 없는 외로운 노래, 가수든 음치든 딱 한 곡씩만 부르고 퇴장해야 하는 노래, 도드리프도 없고 2절도 없는 노래. 그것이 인생이랍니다. 물론 인생은 단 한 번만 사는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1절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2절, 3절, 4절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인생 2절은 그냥 공짜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겠죠. 월급이 단절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닌 것처럼 2절 월급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정해진 날짜에 한 번만 들어오는 월급일 수도 있고 매일같이 들어오는 1급이나 주 1회 들어오는 주급, 수시로 들어오는 소득 등 다양한 방식의 2절 소득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니
은퇴 후에 인생 1절 월급이 끊어졌다고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월급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용도 폐기하는 가혹한 낙인이 찍힌 사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2절 월급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물론 2절 월급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은퇴 후에 월급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제발 눈높이는 낮춰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전에 한껏 올라간 어깨뽕을 제거하지 않고 은퇴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면서 어깨뽕에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한 뽕이거든요. 그러므로 안타까워도 힘 빠진 뽕을 인정해야만 인생 2막 월급, 즉 2절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류가 바뀌면 어종이 바뀌고 어종이 바뀌면 어선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일까요? 물의 흐름이 바뀌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바뀌게 마련이죠. 동해안의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일본의 고래들이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현실에서 동태 잡던 배로 고래를 잡겠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전 어깨뽕은 인정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류 변화로 어종이 바뀌듯 은퇴자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어깨뽕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함께할 사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월급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 구시렁대지 말고 그냥 진득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음식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독약이고 또 하나는 미끼죠. 배우는데 나이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평생 배움이 일반화된 지금 나이 타령하면서 배움을 멀리하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공부를 하거나 특별한 전문직을 새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거나 미뤄둔 것이 있다면 그걸 해보는 거죠. 물론 실현 가능한 것이라야 합니다. 은퇴하면 남는 건 시간이고 부족한 건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는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는 맙시다. 그래야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은퇴 후 월급을 만들기 위해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데 치중하는 것입니다. 저의 장인은 팔순이신데 지금도 경비 일을 하십니다. 한번 일 갔다 오시면 일당으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버시는데 한 달이면 열흘 정도는 일을 하시는 편입니다. 장인어른 표현에 따르면 경비 알바란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알바를 가는 날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굴이 활짝 핍니다. 물론 건강하시니까 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노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저기서 장인어른 찾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일명 펑크난 경비를 대신 해달라는 거죠. 고령의 나이 때문에 용역회사에 취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장인어른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팔순에도 월 12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힘은 관계관리라고 생각됩니다. 팔순 고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믿고 맡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장인어른을 존경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듯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월급 만들기 최소한 3가지는 잊지 말고 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발 눈높이는 낮춥시다. 둘째,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 구시렁대지 말고 그냥 진득하게 배웁시다. 셋째,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데 치중합시다. 고갈TV 시청자 여러분, 은퇴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는 평생 월급을 내 것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